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10월 적중 예상 특강 저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토익 자료실로 들어가셔서 이 적중 예상 특강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아 혼자서 풀어보신 이후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채점과 리뷰를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득점 달성을 위한 고퀄리티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확실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사진은요, 사진에 사람이 확인이 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동작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물을 언급하는 보기들은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 shopping center is full of customers. A shopping center is full of customers. 따라 읽어볼까요? A shopping center is full of customers. 자, 여러분, 쇼핑센터로 보여지는 장소이기는 한데요. full of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객들로 가득 차 있다. 라는 요 상태를 묘사하는 보기 A번의 경우 사진에서 사람이 여러 명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사진은 사람이 없는 사진 유형에 훨씬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사람의 형태로 보이는 게 저기 끝에 뭔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 사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 명의 고객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고객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는 확실히 아니므로 정답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A번에서요, 관련해서 우리 be full of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의 의미가 된다면 뭐뭐가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도 관련해서 같이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mpty of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뭐뭐가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쇼핑센터를 묘사한다면 is empty of customers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기 B번으로 건너가서요. A storefront is facing a street. 자, storefront is facing the street. 단어 점검하고 가셔야 되겠죠? storefront는요, 일단 글자 그대로 상점 앞을 뜻하고요. 그리고 face란 동사는 어디를 향하다, 마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상점 앞이 도로를 향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사진은 아니죠. 이 사진은요, 쇼핑센터의 내부가 찍혀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상점의 앞, 그리고 street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street이라는 표현은요, 도심에 나 있는 도로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표현임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C로 넘어갈게요. Some clothing is hanging from a rack. 따라 읽어볼까요? Some clothing is hanging from a rack. 자, 그러면 옷이 is hanging, 걸려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From a rack, 우리 rack이라는 표현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rack은요, 거리, 선반이라는 뜻으로 보통 금속이나 목재를 가로질러 만든 거리대, 고정대 따위를 묘사할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진에서 여러분, 우리 거리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옷들이 걸려있는 저기 보시면은 거리대 확인되시나요? 네, 따라서 정답은요, 보기 C로 선택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D도 확실히 듣고 소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Some signs are being posted on a wall. 동사구의 강세는요? Some signs are being posted on a wall. 네, 바로 being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Some signs are being posted. 자, 표지판들이 are being posted. 자, 비빙 PP는 어찌어찌 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is being posted, are being posted라고 했으니까요. 표지판들이 게시가 되어지고 있다. 즉, D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벽에 표지판을 게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만 하는데 사진에서는 이런 동작을 행하는 사람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번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사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보이고 거울에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헤어 살롱, 미용실의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A번부터 한 번씩 듣고 쉐도잉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A man is watching a television. 시작. A man is watching a television. 사진에 텔레비전으로 보이는 사물이 거울을 통해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A man is wearing an apron. 가볼까요? A man is wearing an apron. 여러분 이 apron이라는 표현은 사실 사진을 딱 보았을 때 여러분 미리 연상을 해 두셔야만 했던 빈줄 표현이죠. 바로 앞치마를 뜻하는데 남자가 앞치마를 메고 있는 상태, wearing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죠. 자, 그럼 보기 C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A woman is holding a hair dryer. 네, a woman is holding a hair dryer. 여러분, 헤어 드라이어가 사진에서 확인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그 헤어 드라이기를 들고 있는, 잡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보기 D 마무리해보죠. A woman is using a spray bottle. 가볼까요? A woman is using a spray bottle. 자, 사진에서 분무기 확인되나요? 네, 여기 spray bottle 이 확인은 됩니다만 역시 사용하고 있는 동작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오답들을 보니까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물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동작을 잘못 묘사했기 때문에 다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경우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였네요. 정답은 boy. 자, 그러면 Part 1 기분 좋게 다 잘 맞추시고 출발하셨겠죠? Part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의 핵심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듣고 우리말로 빠르게 간추려 되뇌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최대한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의 소지가 있는 선택지들은 과감하게 소거해 나가는 식으로 정답을 찾아가셔야만 하죠. 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3번입니다. How did you learn about this restaurant?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How did you learn about this restaurant? 가볼까요? How did you learn about this restaurant? 자, 해석은 이 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식당에 대해서 알게 된 방법을 묻는 의문사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A번부터 One of the restaurants. One of the restaurants. 식당 중 한 곳이요. 라고 했는데 이건 방법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괜히 restaurant이란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함정입니다. I read a review online. 다시 해볼까요? I read a review online. I read a review. I read a review online. 네, 여러분 호주식 발음의 성우였습니다. I read a review online. 우리가 읽다라는 이 동사의 과거는 read로 발음을 해주셔야만 하겠죠. 과거형이다 보니까 I read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A가 소리가 살짝 붙으면서요. I read a review. 이때 D 사운드가 read, read. 이 D 사운드가 약간 굴려져서 발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I read a review online. I read a review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었어요. 저 온라인에서 후기 읽었어요. 자, 무엇에 대한 후기일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서 언급된 식당에 대한 후기를 온라인에서 읽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약간 간접적이기는 한데요. 어떠세요? 무리 없이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고민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기 C가 오답이라면 B번을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요. Yes, it's on the menu. 확실히 오답입니다. 왜요? Yes라고 했기 때문에요.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or no로 답변이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spoke to Mr. Richards? 자, 제일 중요한 정보만 쏙 뽑아서 되뇌 가볼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spoke to Mr. Richards? 언제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혹은 언제 이야기했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hen was the last time? 이라고 보통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예요? 라는 표현이죠. 혹은 마지막으로 언제 했어요?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You spoke to Mr. Richards. 그러니까 이 리처드 씨하고 이야기를 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의역한다면 언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빠르게 되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땡땡 씨, 리처드 씨와 이야기했던 게 I can't recall, actually. I can't recall, actually. I can't
recall actually. 저 사실 recall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동사 recall 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로 기억해내다, 회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동의어가 있다면요. I can't remember, recollect, think of, call to mind 등의 표현이 있음을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뜻은 기억이 나진 않아요. 숨은 의도가 있다면 모르겠어요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모호하게 답을 하는 이와 같은 식의 응답은 웬만하면 정답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표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꼭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A번이 되어야만 하겠고요. 오답 들어볼게요. The presentation was great. The presentation was great. presentation은 훌륭했어요. 네,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하므로 오답 처리해 두시고 보기 C 넘어갑니다. Sure, I'll call them. 네, sure 듣고 확실히 속어 할 수 있겠죠. 왜요? 의문사 의문문에는요. yes or no 혹은 비슷한 기능의 okay, that's right, sure 와 같은 수락을 하는 혹은 동의하는 식의 답변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정답 A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o is planning the staff holiday party this year? 자, 요약해 본다면 누가 계획하고 있어? 가면 되겠죠? Who is planning the staff holiday party this year? 그렇죠. 올해 직원 파티를 누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혹은 누가 준비하나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Because I have some plans. Because I have some plans. 문맥과는 무관합니다. 오답으로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B번 가볼까요? Michelle Butler, I think. 네, 여러분 우리가 파트 2에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경우에 워낙 토익에서는 international name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고유명사 이름에는 크게 당황하실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요. Michelle Butler, I think. 그죠? 자, 발음 볼까요? Michelle Butler, Butler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 이름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특정 인물로 언급한 정답은 boy 번호로 선택하시면 되고 At the hotel on Palm Street. 네, 오답은 깔끔하게 소거가 되네요. 장소로 답을 했기 때문에요. 오답. 정답 boy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se reports are going to be revised, right? These reports are going to be revised, right? 자,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는 report 그리고 revised였습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이 보고서들은 revised, 수정이 될 거예요. 그쵸? 입니다. 질문 끝에 right이 붙어 있는데 우리 이런 형태의 질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자, 의도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즉, 보고서가 수리가 될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따라서 수리가 될 예정이라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물론 yes or no는 생략도 가능하겠죠. No, I didn't stop there. No, I didn't stop there. 자, no, I didn't stop there. 여러분 일단 no를 듣고 뭔가 움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no의 의도는요. 아니요. 수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는 무관하게 I didn't stop there.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라고 답을 하네요. 문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B번으로 넘어갈게요. A reporter from the newspaper. A report from the newspaper. 여러분, B번은 명사구로 답을 했는데요. 신문사의 기자라는 사람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질문 속에 보고서하고 발음이 일부 비슷하게 들리는 reporter, 기자를 끄집어낸 함종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자동 C인데요. A few errors have to be corrected. 따라 읽어볼게요. A few errors have to be corrected. 가볼까요? A few errors have to be corrected. 몇 가지 오류 사항들이 정정이 되어야만 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correct라는 것은 질문 속에 등장했었던 revise 하고 유사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하자면 네, 몇 가지 오류 사항들이 수정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수정될 거예요. 라는 앞에 yes가 생략이 되어 있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정답은 C 번호로 연결을 해주셔야만 하겠네요. 자, 그럼 7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The computer needs to be plugged in. The computer needs to be plugged in. Plugged in. Plugged in. 자, the computer needs to be plugged in. plugged
하고 뒤에 모음이랑 살짝 붙다 보니까 plugged in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plug in이라는 것은 플러그를 꽂다, 전원을 연결하다의 의미죠. 반이어로는 unplug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평서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컴퓨터의 전원을 연결을 해야만 해요. 즉, 좀 반대로 접근을 한다면 컴퓨터에 그 플러그가 꽂혀져 있지 않네요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러그가 꽂혀져 있지 않은 이 컴퓨터에 대한 적절한 연결고리를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보죠. There's an electrical outlet over here. There's an electrical outlet over here. 네, 여러분, there is 뭐가 있다고 했어요? There's an electrical outlet over here. Electrical outlet over there. 여러분, electrical outlet, 이때 outlet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 outlet은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흔히 왜 그 컨센트 이렇게 구멍 두 개가 딱 뚫려 있는 그 컨센트 있잖아요. 그 전기 컨센트를 바로 outlet이라고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쪽에 전기 컨센트가 있어요 라는 말로 저기에 꽂으시면 돼요 라는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A번이 가장 이 평서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맥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응답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A를 딱 들었는데 놓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B번 볼까요? By the laptop, I believe. 여러분, by the laptop, I believe. 이제 by the laptop. 이라는 건 전치사 구입니다. 즉 노트북 컴퓨터 옆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전치사 구인데요. 기억하세요. 평서문에는요.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구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B번은요. where 질문을 했어요.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로 질문을 했어요. 가능한 응답입니다. 자, 보기 C 확인해 볼게요. Yes, a smartphone. Yes, yes. 네. 하고 a smartphone.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평서문에 yes or no로 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yes라고 답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yes의 의도는요. 공감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서 뭔가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가 꽂혀져 있지 않은 그 컴퓨터에 관련해서 연결된 내용의 부연 설명이 이어져야만 하는데 그와는 무관하게 스마트폰이요 라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 연결해 주셔야 됐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파트 2 다시 한번 쉐도잉으로 확실한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3부터는 대화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 보기를 미리 읽어두는 스키밍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누구의 말에서 어떻게 노려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확한 스키밍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듣는 것에 오로지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답을 선택하실 때 보기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점검해 볼게요. 8번입니다. 남자는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 일단 이 문제는요.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할 텐데 A번부터 무엇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A는요. 일부 음식이요. has not been cooked. 그러니까 조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요리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 B번으로 가볼게요. 자, B번은요. 식당이요. understaffed 이라고 했는데 이때 understaffed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직원이 부족한 이란 뜻으로요. 동의어로는 short-staffed, short-handed 또는 not fully staffed. 전 직원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곧 인원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 어휘들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중에 일부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직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는 저희 오늘 충분한 직원이 없네요. 이것도 역시 직원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 C로 가볼게요. 비즈니스 앞에 관사 A가 붙어 있으면요. 업체나 회사를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업체가
일찍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보기 D의 경우는요. 자, 일부 supplies, 일부 물품들의 상태가 are running low. 자, 이때 우리 run low on something 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뭐가 부족하다, 뭐뭐가 다 떨어져 가다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물품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자, 선택지가 길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답 선택하실 때 빠르게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스키밍 시에 정확하게 문맥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자는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화자 예측이 가능하네요. 여자의 말에서 미래 시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I will, I'm going to, I'm planning to. 이와 같은 표현이요. A번에서는요. 새로운 동료를 train, 교육한다 라고 했고요. 보기 B번에서는 자, 취업 면접에 가야 한대요. 보기 C의 경우는요. visit a doctor,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의사, 진찰을 위해서 가야만 한다. D번의 경우는요. 자, 친구가 move, 이사하는 것을 돕는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서는요.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 자, 이 문제 역시 화자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단서를 언급하는 문제 유형이죠. 여자에게 지문의 후반부 뭐뭐 해주시겠어요? 하고 요청을 할 모양인데요. A번에서는요. 약속 혹은 예약이 끝난 이후에 call, 전화한다. 보기 B번에서는요. 우리 time off라는 것은 휴가를 뜻하니까 take some time off 하면 휴가를 갖는다 혹은 휴식을 취한다. C의 경우는요. 자, 회의 일정을 조정한다. D번에서는 안건을 생각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표현들 생소한 표현들이 스키밍 할 때 등장했다면 가급적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 3개 다시 훑어볼게요. 자, 남자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뭔가 선택지 단어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식당에서 오고 가는 식당 직원들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후에 여자는 뭔가를 할 모양입니다. 여자의 오늘 계획이 무엇인지 오후 계획 들어주시고요. 남자가 후반부에 여자에게 요청하는 사항까지예요.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Samantha, I have something to ask you. Could you work a second shift at our cafe today? Could you work a second shift at our cafe today? 자, 지문의 초반부에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Could you work a second shift? Could you work a second shift? 여러분, 우리 shift라는 이 단어는요. 명사일 때 교대 근무를 뜻하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교대 근무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요청하면서 At our cafe today? at our cafe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좀 전에 스키밍을 통해 예측을 한 대로요. cafe라는 이 카페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끼리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교대 근무를 좀 해달라고 여자한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한번 이어지는 내용 들어볼게요. Alex just called in sick, so we're going to be short a server. Alex just called in sick. 자, Alex가 just 뭐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called in sick. 다시 가볼게요. Alex just called in sick. 네, called in sick. 여러분, call in sick이라고 하면 전화로 변결을 알리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알렉스가 전화해서 아프다고 나올 수가 없다고 변결을 알렸대요. 그래서 So we're going to be short a server. So we're going to be short a server. 가볼까요? We're going to be short a server. 여러분, 우리가 뭐뭐가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할 때요. be short of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of는 생략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be short a server. 종업원이 부족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알렉스라는 이 종업원이 전화로 변결을 알리는 바람에 직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임을 이야기하면서 대신 좀 2교대 근무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답을 선택해 본다면요. 부족한 상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을 연결해 본다면요. 바로 B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understaffed, 직원이 부족한이라는 뜻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9번으로 가서요. 자, 그럼 여자는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Unfortunately,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is afternoon. 자, 여자는 오늘 오후에 doctor's appointment, 의사와의 진료 예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정답 선택해 볼까요? 여자는 오늘 오후 visit a doctor 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 C 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 쭉 들어볼게요. Unfortunately,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is afternoon. I don't expect it to take very long, but I have to leave for it by 2:30 p.m. However, I can return afterward. I could probably be back by 4 o'clock. 여기까지 여자가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4시까지는 돌아올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자, 우리 마지막 문제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묻고 있었죠. 남자가 턴을 받으면 요청하는 표현을 꼭 노려보셔야 되겠죠. That would be a huge help. If possible, give me a call once your appointment ends. If possible, give me a call once your appointment ends. 네, 자, 이 부분입니다. 정말 그러면 huge help, 아주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If possible, 가능하시다면요. Give me a call. 자, 일반적으로 part 3하고 4에서 명령문, 동사 원형의 형태로 시작하는 명령문은 요청의 단서로 연결이 잘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전화 주세요. Once your appointment ends. 당신의 그 예약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연락을 주세요. 자, 정답 선택해 볼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하는 건요. 나중에 진짜 예약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전화를 달라고 하고 있었으므로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번, 11번부터 볼까요? 여자는 누구인 것 같은가? 여자의 직업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 유형이죠. 또 most likely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의 경우 해석할 때 뭐뭐인 것 같은가로 해석이 되어야만 하므로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단어 볼게요. A번에서는 수리공, B번은 회사 임원, C는 접수 담당자, D번은 컨퍼런스 기획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런 업무를 단서로 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동의어 표현으로 바뀌어서 등장할 가능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시각자료 문제 등장했는데요. 문제 속에 DeBoer Smith의 사무실은 어느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속의 키워드 사람 이름을 노리면 되겠죠? 자, 일단 시각자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룸 넘버가 표기되어 있는 시각자료에서는요. 첫 번째 숫자가 층수랑 연결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rst floor의 plan, 평면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서는 아마도 reception, kitchen, conference room 을 기준으로 장소와 관련된 표현을 언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13번은요.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는 남자가 단서를 언급할 문제입니다. 남자의 말에서 미래 시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A번에서는요. 전화를 한다. B번에서는 자, 주차증을 확인한다. 보기 C의 경우는요. 일부 장비를 설치한다. D번은요. 짧은 투어를 제공한다. 자, 준비되셨다면 우리 문제 3개 다시 훑어볼게요. 자, 여자의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자료에서 DeBoer Smith라는 이름을 노려보고 이분의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남자의 말에서 뭘 할게요. 이렇게 단서 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1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Good morning. I'm here to repair a faulty air conditioning unit. I'm here to repair a faulty air conditioning unit. 네, 여자가 장소에 찾아온 그 방문의 목적을요. I'm here to repair, 수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faulty air conditioning unit, 즉 결함이 있는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자의 직업은요. 바로 이런 고장난 그런 기계를 수리하는 선택지 가운데 repair person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이어서 남자의 답변 들어볼까요? Oh, okay. The unit that needs to be worked on is in Deborah Smith's office. 네, Deborah Smith 오피스에 그 수리가 필요한 그 기기가 Deborah Smith의 사무실 안에 있는데요. Ms. Smith is participating in a conference, so she isn't here today. 네, 지금 회의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12번의 시각자료의 시선을 미리 보내두었어야만 해요. 자,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볼게요. That actually works better.
Can you point me to her office? It's right next to the kitchen. It's right next to the kitchen. You can't miss it as you walk down the hall. Thanks. 네, 여러분, it's 그녀의 사무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It's right next to the kitchen. It's right next to the kitchen이라고 했네요. 사진에 kitchen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 번호는 바로 103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이때 여러분 right next to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이때 right이라는 이 단어의 품사가 바로 부사라는 거예요. 오른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로 옆이라고 할 때 right next to. 아시겠죠? 이와 비슷한 동의어 표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라고 이야기할 때요. just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는 directly 또는 immediately 이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바로를 뜻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right을 들었을 때 간혹 right next to를 이제 오른쪽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남아 있어요. 빨리 13번으로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남자가 턴을 받으면 무엇을 할 거라고 할지 확인해 보죠. You can't miss it as you walk down the hall. Thanks. Oh, I almost forgot. Is it possible to validate my parking ticket here? Certainly. Let me take care of that for you. 네, 여러분 이 문제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의 요청 사항의 앞에서 단서로 또 활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Is it possible to validate my parking ticket here? Is it possible to validate my parking ticket here? Validate my parking ticket here? 자, 뭐 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고 문의하고 있었냐면요. Validate my parking ticket 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validate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 있나요, 여러분? 확인하다, 인증하다, confirm의 동의어가 됨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주차증을 좀 인증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주차증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받는 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자 남자가 이에 대해 Certainly. Let me take care of that for you. Let me take care of that for you 라고 했어요. 자, let me, 제가 그것을 처리해 드릴게요. take care of라는 표현, 해결하다, 처리하다의 뜻으로 해석해 주셔야 됨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영양가 있는 단서는요. 지금 앞서 여자가 문의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라는 말은요. 곧 제가 주차증 확인해 드릴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정답을 연결한다면 남자는 바로 confirm a parking permit 이렇게 선택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arking ticket이라는 이 표현 대신에요. permit이라는 허가증, 주차 허가증, 주차증 유사 표현으로 이렇게 paraphrase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confirm, validate 이렇게 두 단어 paraphrase 된 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3 마무리해 보죠. 파트 4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